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쪽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야벳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제가 사스 ISV 솔루션 자체를 이제 사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떻게 이제 어떤 솔루션과 실제로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보면 사스 성숙 모델이 이렇게 보면 이제 4단계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각의 단계에 맞게 솔루션이 점점 진화가 될수록 비용이 최적화되고 그리고 손이 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용자들이 사스화를 시켜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한하고 리소스들은 최대한 모아놔서 조금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 서버를 쓰고 있는 것과 클라우드 두 개를 이제 같이 접목해서 쓰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싱글 테넌트가 될 텐데, 싱글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위에서 고객 한 명당 VM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하나. 그래서 고객이 들어올 때마다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굳이 한쪽에서 다 리소스를 쓰지 않고 멀티 테넌트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다수의 시스템에 사용자들을 더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가 될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부분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부분에서 아주 손쉽게 지원이 가능한 레이어까지 가면 아주 성숙한 멀티 테넌시 레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은 뒤쪽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기술들에 대한 것을 조금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포인트로 좀 매핑을 한다라고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쓰는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일단 넘어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아스로 간단하게 넘어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만 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온프라미스 서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떠다가 클라우드에 그대로 이렇게 싱글 테넌트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이아스 형태가 되고, 그러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도화로 가기 위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리소스의 통합이라든가 그리고 신기능들 같은 걸 좀 더 덧붙이려고 하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노베이트 영역, 혁신 영역들을 좀 더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서버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뭐 파스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아까 이제 앞서서도 API 방식 뭐 말씀을 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주셨었는데, 그런 코드 굳이 개발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코드만 따다가 바로 서비스에다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넘어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이아스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일 클라우드의 기본이 되는 이아스, 그러니까 성능, 안정성,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안정성을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VM과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세 가지가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받침이 돼야 되고요, 클라우드에. 그 다음으로 서버리스와 이쪽 그 좀 더 고급화되는 과정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 솔루션 자체에 밸류를 조금 더 애드할 수 있는 신기능들 있죠.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까지 연동해서 IoT를 연동한다거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한 고급 서비스 기능을 덧붙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애드할 수 있는 기능들도 아울러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가지 두 가지 포인트로 모두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아스, 파스, 사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 이아스를 쓰려고 하면 안정성과 속도, 뭐 성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실제 고객들이 얼마큼 믿고 도입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각각 뭐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요거는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 중에 기업 규모가 제법 큰 그쪽에 최근 2017년부터 19년 올해 진행되는 것까지 클라우드 도입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크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그리고 애저, 구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성장세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경우에 도입률이 17, 18, 19년도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포인트로는 17포인트 이상 가장 많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엔 당연히 AWS에서 지금 67% 있는데 작년 대비 포인트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2, 3위가 조금 따라오고 있는데 성장세는 애저가 상당히 빨리 따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면 이 서버가 내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한국 글로벌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는 5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4개 리전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리전을. 그래서 두 개가 나누게 되면 혹시나 장애가 생겼을 때도 DR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내에 두 개 리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속도 안전성 부분에서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데이터 센터 간 자사 네트워크 광망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각각 지도에 밑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저 광 케이블하고 지상으로 나와 있는 케이블 그 선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네트워크 공급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하고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쓰셔도 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애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365도 있고요. 윈도우즈, 지금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 다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박스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클라우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저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좀 탄탄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아스 부분에서 이제 성능 안전성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이게 혹시 장애가 생기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이제 SLA라고 지칭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SLA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러니까 SLA 규모가 제일 디테일하고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가 생겼을 때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크레딧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아스 부분에 대한 걸 아까 이제 좀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밸류를 좀 더 애드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좀 전에 지나갔지만, 사실 애저 클라우드 위에 고민하고 있으신 모든 솔루션은 사실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여기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우리가 그 휴대폰에서 그냥 앱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찾아서 바로 설치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환경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애저 포탈에서 그냥 내가 검색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 서비스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클라우드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앱을 만들고 이 앱을 뭐 모바일로도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VM 만들고 거기에 이제 와스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 다 구축해가지고 한 세 세트가 하나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다 됐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웹 앱이라고 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로 쉽게 배포, 클릭만 하면 그냥 웹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형태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코딩을 다 모르셔도 이게 될 수가 있고요. 이 웹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처리를 해야 된다, 동시다발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 자동으로 스케일아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내가 부하가 CPU 사용률에 대해서 50%가 되면 자동으로 VM을 하나 더 늘려라,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늘려라 라고 하는 그런 설정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컨테이너 쪽이 될 텐데,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싱글 테넌트 하나에서 VM을 하나 띄우는 거 말고 그 VM 하나 안에서도 여러 개의 VM들 가운데 리소스를 조금 통합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컨테이너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쿠버네티스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저 위에서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버 위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한 리소스 관리하고 컨트롤 이런 것 부분들을 쿠버네티스에서 클라우드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AI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도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쿠버네티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잠깐 좀 더 나와 있긴 한데요. 포터블하고, 그러니까 쉽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다가 이미지를 작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내가 원하면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찍어가지고 쭉 만들어 놓을 수 있게 경영화된 이미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블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익스텐션이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환경을 보고 거기에 똑같은 녀석들을 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보면 옛날에는 다운타임을 갖고 또 서버 추가하고 뭐 구성하고 인테그레이션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온 더 플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바로 필요하면 동적으로 늘어나고 필요 없으면 동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다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쿠버네티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위에서 뭐 예전에 다 내가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패치 씌우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예전 버전,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관리를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쪽 부분에 뭐 업데이트하고 패치 씌우는데 보통 다운타임 갖고 사람 또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들을 시간을 다 줄이고 그냥 관리형으로 파스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DB들도 클라우드 위에 보면 당연히 이제 MS는 MS SQL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포스트그레나 MySQL이나 마리아DB나 이런 관계형 DB를 포함해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밸류 기반의 뭐 보통 노시퀄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그런 노시퀄 DB 같은 경우에는 애저의 파스 형태인 이 코스모스 D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서비스를 DB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어느 쪽에서도 동시에 사용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코스모스 DB를 통하면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을 다 글로벌 SLA를 다 맞춰주고요. 그래서 쉽게 확장 가능한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부분에 대한 것도 요즘엔 이제 요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옵니다. 뭐 IoT를 통해서도 데이터 들어오고, 뭐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데이터, 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은 이제 애저 위에서는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이제 앞단계에 데이터 팩토리에다가 죄다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부르고, 그리고 뭐 데이터 브릭스라고 해서 스파크 기반의 이제 인메모리 그 하둡 기반의 좀 개발을 쉽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브릭스라는 것도 한국에 얼마 전에 또 런칭이 됐고요. 애저 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면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손을 좀 많이 덜 들이고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사실 내가 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그 분석해서 시각화나 대시보드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애저 위에 뭐 애저가 아니라도 예전부터 있던 솔루션입니다. 파워 BI라는 솔루션인데 이거는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사실 제일 최상위에 있는 솔루션이고 무료로도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는 다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솔루션을 통해서 애저라든가 어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솔루션 연계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I 부분인데 AI 주제로만도 사실 며칠짜리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인지도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AI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AI 특허가 전 세계에서 1위이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AI 특허가 18,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는 IBM이고요. 지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위는 IBM이 한 15,000개. 그리고 3위가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이 10,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4위, 5위 이렇게 넘어갈수록 되는데 구글도 AI 관련된 게 5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9,000개 정도. 그래서 저희 쪽에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사화해서 클라우드 위에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도 넣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FPGA라고 해서 필드 프로그래머블 A가 생각이 안 나죠. CPU인데 뭐 요즘에는 CPU도 있고 GPU도 있죠. 근데 CPU, GPU 말고 머신러닝이 가미되어 있는 그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FPG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CPU 자체가 0일로만 되어 있긴 한데 자기 자신이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자, 그때 상황에 맞게 학습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VM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그 AI 관련되어 있는 시각, 뭐 문장 인식, 안면 인식, 물체 인식 그런 거 관련된 것들도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관련된 솔루션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그 뭐 엑스박스라든가 오피스 365라든가 빙 서치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계속 머신러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개발자들을 위한 코드인데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첫 세션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비주얼 코드 관련된 것들은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에디터 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의 커뮤니티의 가장 큰 깃허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파워앱스도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파워앱스 같은 경우는 굳이 개발자가 코딩을 다 하지 않더라도 쉽게 클릭 하면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앱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개인별로 무료로 풀려있는 레이어와 유료 버전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애저 위에 타이트하게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오픈소스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고 기존에 아마 개발자분들이 오픈소스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애저 위에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드릴 텐데 그 사용자분들이 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도 오기 전에 좀 오해를 했었고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는 윈도우즈 관련된 것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 클라우드 사용자 중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를 쓰는 비율은 40% 정도이고 나머지 60%는 전부 다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만큼 애저 위에 뭐 아까 오픈 쪽도 마찬가지고 리눅스 기반에서 많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희는 윈도우즈하고 MS SQL이 저희 거기 때문에 그 애저 위에서 쓰면 할인율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베네핏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탑 벤더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윈도우즈 시퀄 같은 경우에는 엔드 오브 서포트라고 해서 윈도우즈 2008, 시퀄 20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로 지원 종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애저로 가지고 오면 무료로 그 서포트 기간을 3년 동안 더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표입니다. 5분을 제가 추가했네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클라우드 위에서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그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자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데브옵스 환경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내가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물론 이제 컨설팅을 드리고 방문을 드려서 고객 여건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이후에는 고객분들이 점점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잘 돼 있어요. 한글로 잘 돼 있고요. 그래서 dax.microsoft.com에 뭐 러닝 애저라고 치면 몇 분 안에 클라우드를 바로바로 클릭하면서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료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인데 이런 거 이외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자체에서 그리고 저희 같이 지원하는 팀에서 도움 드릴 부분은 이제 고객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 검증을 실제로 POC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OC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앞부분의 가이드를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여기 무료 쓸 수 있는 이 금액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쪽에서 크레딧으로 같이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